자, 일단은 뭐 부평은 이미 끝났고 수능을 대비해야 돼요. 작년보다는 좀 쉽게 나오고 있는 편이야.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정작 수능에서는 이제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좀 쉽게 낼 듯 이렇게 좀 조짐을 보여주다가 그냥 마지막에 좀 뒤통수를 쳤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난이도를 올렸냐면, 그냥 제일 어려운 문제는 너희들이 그냥 이제 공통적으로 다 버린 문제들 있잖아. 거기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간을 확실히 좀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냥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는 방향은, 보니까 뭐 미적분도 이제 딱 그냥 앞에 5개 깔끔하게 다 맞춘 친구도 있지만, 이게 약간 불안불안한 파트가 좀 있고, 거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5개는 진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이제 그 미적분 3개 중에서 이제 우리의 공부 방향은 일단은 하나는 무조건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게 28, 29, 30 중에서 그나마 쉬운 게 29번 등기구수 쪽이야. 이제 이쪽은 다시 한 번 복습을 할 거예요. 그냥 계속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복습을 할 거니까, 그냥 뭐 그렇게 안 어려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대충 숫자 막 이렇게 찍어가면서 그냥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일단 그쪽을 잡으면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치환조건 부분적분을 일단 끝내야 돼. 치환조건 부분적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어설프게 일단 시작을 해갖고,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교재도 안 가지고 왔을 것 같고, 그게 좀 걱정이거든. 근데 치환조건 부분적분을 이번에 또 나온 거 보니까 딱 그 역상 구조로 그냥 계속 나오던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까지도 연습을 좀 할 거야. 그리고 막 너무 어려운 쪽으로는 가지 말고 그냥 조금만 맛을 보는 정도로 합시다. 그러니까 30번 이번에 나온 게 미적분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그냥 좀 듣고 그 유사한 문항을 몇 개 정도 풀어보면은 느낌이 올 거야. 생각보다 이렇게 막 살벌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나눠준 그 이제 미적분 그 핑크색 그 교재 안에도 유사한 문항이 있고, 그 정도만 풀 수 있어도 30번 풀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30번 당연히 어려울 텐데, 당연히 내가 안 풀 거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냥 계속 못 푸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는 일단 그 정도까지는 시도는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수투를 더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수원수투가 제일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미적분은 5개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건 진짜 아무 일도 아니거든. 그리고 나서 3개 4점짜리 중에서 하나 맞추게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근데 수원수투가 지금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는데, 수능 때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다라고 인정은 안 하겠지만,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작년 난이도에 비하면은 뭐 비슷하다라고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랑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그 특정 파트를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테마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씩 녹여서 해보겠습니다. 몇 개 아직 못한 게 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애매했던 것들이 있는데, 복습을 해야 될 테마도 또 있고, 그래서 아마 한 3주 정도가는 부평에 나온 테마를 복습을 할 거고, 그 이후는 이제 모의고사 조금 더 시간 조금 더 넣으면서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테마를 조금 짧게 교재로 진행을 할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축복의 주간이 있지. 그 축복의 주간이, 딴 거는 그 추석 연휴가 10월 3일부터 시작을 10월 3일부터 해갖고 그 추석 당일날 10월 6일 빼놓고 오전에도 또 그 방학 때 했던 매일방 같은 걸 또 오픈을 했어요. 그때 수원수투 테마를 할 거야. 그냥 문제 양치기 수업이고, 그 방학 때는 4시간 했잖아. 3시간으로 줄였어. 3시간을 줄이고 약간 난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테마, 그 수능 때까지 못할 테마들, 그런 것들 조금 더 넣었습니다. 복습해야 될 테마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 양치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N제 형태로 그냥 목표는 이래. 수원 250문제, 수트 250문제. 8일간에 걸쳐서 딱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은 또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 거야. 그래서 수시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는 이제 그 수업을 오히려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그 점수를 많이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정적인 등급이 목적이면 바탕을 공부하고 다른 거, 뭐 국어를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좀 전략적으로 수학을 올리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가능성이 수학이 더 나아 보인다. 왜냐면은 내 눈앞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뻔히 풀 수 있는 걸 다 틀려버리면은 공부하면 맞출 수 있거든. 그 생각은 좀 들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목표로 이제 진행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이게 자꾸 뭔가 소리가 소리가 뭉그러지는 소리가 나지? 자, 간단하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방식대로 조금씩 얘기를 해볼게. 다행히도 뭐 9번, 10번 이런 거는 좀 삽질을 했어도 잘 푼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11번을 틀린 친구들은 뭐 나랑 상담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움직임 거리는 절대값인데 이걸 까먹으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 방학 때 배운 교재가 있어. 위치속도, 가속도. 그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얘처럼 움직임 거리 뭐 예에서 디귿에서 틀렸으면 움직임 거리를 구하는 거 그냥 많이도 아니고 딱 3개 문제만 이렇게 막 랜덤하게 골라서 풀어. 그러면 이거 딱 그 마감이 돼.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이게 좀 삭제를 한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얘기를 합시다. 그냥 뭐 다 잘 풀었는데 12번은 이거는 사실 설명을 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하여튼 이게 삭제를 했으니까 이게 t랑 이 t를 집어넣었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기가 a, b예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을 해. 그치?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아. 사실은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여기에 있는 이제 함수가 AX인데 AX에서 여기는 A의 T가 되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당연히 2A의 T가 되는데 이걸 집어넣어서 같아지는 거니까 A의 2T가 돼요. 날려버리면 AT가 2가 돼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뭐 정확함 전혀 없이 그냥 쭉쭉쭉 와야 됩니다. 세팅 문제로는 뭐 이거 세팅도 아니고 그냥 푸는 거야. 그 넓이를 이제 풀어내시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2니까 여기 2고 4니까 이 높이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t가 여기가 4가 나오면 됩니다. 간격이. 그 다음에 13번은 해보자. 13번을 좀 확장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한번 할 거고, 이 근과 관련된 이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어. 근하고 관련된. 근데 이게 모양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냥 모르겠어. 이거 수특에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 숫자만 바꾼 문제가 수특이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다음 주에 나눠줄게, 자료를. 그럼 이제 수특을 또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수특에 있는 문제를 변형을 한 게 보통 이 시중에 모의고사에 많이 이렇게 변형 문제로 더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수특에 있는 거는 조금 치졸해, 문제가. 그래서 거의 비슷하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는 변형 문제를 나눠줄 테니까 그때 한번 또 풀어보시고. 자, 봅시다. 13번은 일단 함수가 나오면 뭐 하나 그랬어. 이거 함수 분석해야 돼. 먼저 이 식이 다 나왔으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일단 2차 함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3에 3 y는 3 이렇게 됩니다. 근이 없어요. 아주 놀라운 함수야. 근이 없는 2차 함수를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x가 a로 갔는데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멘트를 잘 해봐야 돼. 모든 실수 a야.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fx로 얘를 묶어내면은
fx 빼기 k의 x 더하기 2. 요거를 그냥 깔끔하게 잘 푼 사람은 정말 잘한 거고, 요 극한으로 표현된 것들은 다 근을 숨기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래서. 근데 요 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 놈은 허근이기 때문에 0을 만드는 요소가 없어. 그래서 전혀 위협의 상황이 안 돼. 이쪽이 이제 근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얘가 근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0이 아니면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씁니다. 여기다가 x를 fx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그래서 6 빼기 k x에 2배 6 빼기 k. 이 식이 과연 0이 되느냐, 0이 되지 않느냐를 판정을 하죠. 자, 이것도 아주 예쁘게 모양을 딱 만들어줬어. 이게 K가 6? 뭔가 6이 되게 특별한 숫자처럼 보이잖아. 6을 딱 집어넣으면은 이게 0이 되면서 이게 딱딱 없어져요. 그래서 이 6을 어렵지 않게 또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인수가 딱딱 없어지려면 K가 6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K가 6이 이 문제의 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0이 되지 않는다. 판별식 써버리면 그냥 바로 나오죠. 그래서 허근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가 분모가 0이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냐 안 되냐. 요 문제만으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모양을 바꿔가면서 나오고 있어. 수능에도 또 모양이 또 바뀔 거야. 그때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또 근으로 보시면 돼요. 얘네가 0이 되는 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계속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방정식을 이제 푸는 형태로 2차 함수를 편안한 애를 넣어줬어. 근데 이게 이제 정답률이 꽤 높더라고 보니까. 그럼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한 3차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평과 9평에서 너희들이 평가해서 이 난이도를 낮출래, 높일래. 같은 소재가 나오면 높일래, 낮출래 이런 판단을 하고, 아니면은 근에 대한 소재를 썼으니까 그냥 수능에는 근에 대한 소재를 안 쓰고 다른 소재를 써야지 이렇게 판단되는 이제 테마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몰라내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에 계속 집어넣을 거고. 자, 요거는 그냥 뭐 판별식 쓰면 돼요. 마이너스 4ac 그러면 8 6 빼기 k가 얘가 요거 이제 그냥 묶어내시면은 k 빼기 6에 이렇게 묶어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얘가 0이 안 돼야 되니까 근을 안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이때 극한값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뭐 요 사이에 있는 개수가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라. 이게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소재가 너무나 좋아요. 하여튼 뭐 이거 변형 문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은 이거 그리고 계속 하던 얘기인데 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이야. 이건 대칭성, 주기성을 이용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대칭성, 주기성이 딱 보여야 돼. 한 번에 보여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의식을 하고 봐야 되고 문제에 써 있질 않아. 대칭성, 주기성에 대해서 써 있질 않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얘를 찾아내줘야 돼요. 무조건이야 이거. 그리고 이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들어가는 애를 무조건 문제로 내게 돼 있어. 그래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대칭성, 주기성을 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마이너스 P도 이렇게 그어져 있고, 이게 대칭성, 요거는 대칭성 뭐 너무 쉽지? 이건 대칭성, 점에 대한 대칭성, 이게 주기성, 요것도 주기성이죠. 이런 게 보여야 돼. 처음 시작하자면 요걸 잡는 거는 뭐 별거 없잖아. 그래서 주기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가 여기 간격을 뭐 A로 놓으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게 비율이 1대3이니까 3A가 되고, 얘가 이제 주기 K8이에요. 그럼 여기는 3분의 K8가 되고, 뭐 세팅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수로 감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수로 감수에서 어떤 세팅을 하냐면, 여기 뒤에 22번도 똑같은 짓을 할 건데, 곡선이 있고 또 다른 곡선이 갈 수도 있고 직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잖아. 이 만나는 점은 요 A, B 이런 점들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도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를 표현을 해줘야 돼. 이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P.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를 또 표현을 해줘야 돼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래서 여기가 x좌표가 3분의 k파인데 탄젠트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으면 이게 딱 루트 3이 그냥 바로 나와. 그래서 이거는 교점에 대한 부분으로 그냥 대입입니다. 대입.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게 완전 기본이 되는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나면 사실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면적이 3분의 5파인데 뭐 그래서 이 뭐 계산은 그냥 나오는 거고, 삼각형은 2분의 1에 밑변 이만큼 3a k파이로 쓸까? k파이로.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이만큼이 삼각형이 이 밑변이 뭐 같으니까 이 높이가 당연히 같고 밑변도 같으니 넓이가 같죠.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루트 3 해서 곱하기 1 3분의 5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K도 가볍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야.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 테마를 아직 안 했어. 테마 할 거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냐면, 진짜 이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은 대칭성 주기성을 그냥 머릿속에 일단 그냥 자동 반사로 대칭성 주기성이 딱 보이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 읽기도 전에 탄젠트, 뭐 사인, 코사인 나오면은 대칭성 주기성을 먼저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보여. 안 그러면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때 15번도 방학 때 했던 테마 중에 하나야. 극값 판정이라고 해서. 자, 그럼 이제 15번을 틀렸으면 사실 15번보다 훨씬 어려운 거를 우리 그 극값 판정 교재에 집어넣었어요. 극값 판정. 극값 판정 개형 추론. 이 정도가 제목으로 되어 있어. 자, 이렇게 해놓고 F0이 0이고 3차함수예요. 그 다음에 최고창의 계수 양수.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gx 함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 뽑아낼 정보는 두 개야.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fd, t, d인데 일단 0 집어넣는 거는 기본이지. g0은 0이에요. 미분합니다. g'x는 fx 빼기 x. 요 문제는 수능 완성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 수능 완성에. 완전 똑같진 않고 그냥 극값 판정하는 형태로 그냥 좀 더 쉽게 요것만 딱 들어갔어요. 절대값 fx만. 자, 즉 가족권에서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래. 요 근이 4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는 한번 알려줄게. 자, 근데 얘를 풀어낼 때 이 fx는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얘는 그냥 얘를 절대값 함수를 그냥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고 절대값을 풀어서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그리고 이러고 나면은 3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예요. 3차와 직선의 관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개형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사실 기출문제도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 0,0을 지나가고 그래서 접하고 이걸 먼저 그려. 이게 기준이야. 이게 처음에 너희들이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기준 그래프예요. 직선이 나오면 무조건 접하게 해야 돼. 그래서 직선이 나왔을 때 접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 이게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이게 접선이 무조건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어줘야지 단순하게 근 문제로는 못 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야. 근데 이거는 안 돼. 왜냐면 이게 가족권에서 4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게 3점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어디를 조절할래?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 사실은 이게 접하는 것도 이쪽도 있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F6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 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X좌표가 2랑 6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근이 노출된 거예요. 이거의 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오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0을 집어넣으면 또 성립하잖아. 0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F형이 0이라서 0과 여기의 근이, 이거의 근이 극값이니까 2랑 그 다음에 6이랑 다른 거 하나 더 K, 요 정도 근이 있는 거야. 4개 근이. 그 중에서 3개가 노출이 됐어요. 여기에서 만났고, 그럼 2랑 6에서 만나야 돼. 2랑 6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뭐 그래프를 적당하게 이쯤에서 뭐 이렇게 더 만나게 이렇게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정도를 그리면 이제 답에 거의 근접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개형으로 맞아. 이제 위치만 잘 따지면 돼요. 2랑 6이 어떻게 될래? 어떻게 될 거니? 잘 찍으면 되거든. 2랑 6의 위치가 여기가 2. K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야 되는 거야. 6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6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 6이면 이제 하나의 조건이 남아있어. 개형을 판정하는 F6에 그 다음에 G에 2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F6은 음수거든. 지금 현재 음수야. 근데 G에 2는 이게 적분이야. 적분. 저기서 봐야 돼. 0에서 2까지 절대값 FT 빼기 T DT가 이게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뭐 이렇게 봐도 돼요. 0에서 2 절대값 FT가 DT가 이렇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절대값 함수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0과 2에서 이렇게 된 애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큰 상황이잖아. 여기가 절대값. 요만큼이 F가 작은 상황이 되니까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몰라도 그냥 뭐 대충 때를 찍어놓고 답을 내야 돼. 대부분이야. 맞춘 애들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자세하게 안 해. 그냥 대충 모르겠고 그냥 여기 6 이렇게 해서 답을 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답이 있네? 뭐 이래서 이렇게 답 체크를 해보지. 이걸 막 정말 자세하게 풀어놓은 애들이 막 많지 않아. 반 이상이 이렇게 다 찍어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도는 우리 뭐 계속 배우던 게 그거잖아. 곡선과 직선이 나오면 뭔지 몰라도 그냥 접하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보정하면 돼. 그렇게 가는 게 쉬워. 왜냐면 너희들이 이게 부등식의 상황인데 등식의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바꾸는 게 더 쉬워요. 자, 하여튼 여기가 6이 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F1은 양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2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음수가 되면 되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여기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황이 맞아. 그럼 식만 만들면 돼. 그럼 fx랑 x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편하죠.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접했으니까 최고차 몰라. x제곱에 x 빼기 6 하나만 더 하면 돼. f의 2는 마이너스 2 여기 만나는 점. 사실은 뭐 이게 극값 판정 문제인데 극값을 판정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냥 근에 대해서만 나왔으니까 사실 극값에 대한 힌트로 이제 점을 다 노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 맞아. 15분에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근데 해볼만 합니다. 다음 주에 이거 변형된 문제 갖고 올게.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 좀 하나 갑시다. 이게 함수가 좀 부담스러우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제 의도상 이게 평가원은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 얘를 먼저 줬어. 얘를 조건을 F형은 0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초반에 딱 줬죠. 근데 중간에 주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게 해설은 뭐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중요한 조건이라서 여기다 먼저 넣었어요.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애 근을 먼저 잡았어. x에 이 뒤쪽에 생기는 애를 그냥 qx 정도, 이 정도로 놓을 수가 있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다 절대값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가 절대값 x로 전체를 빼낼 수가 있어. qx의 절대값 빼기 1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0을 찾아.
0인 거는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Q, F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근 중에 하나가 2랑 6.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를 풀어냅니다. 근데 이놈은 2차 함수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꺾이는 형태.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요거는 내가 너희들 나눠준 그 해설집에도 들어가 있어. 그럼 1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해서 근이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들어가서 저 0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되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6, 뭐 이런 식으로 K,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따지는 거는 뭐 비슷해요. 따지는 건 비슷해.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은 해봐. 그냥 방식만 알려줄게. 막 엄청 좋은 방법은 아니라서 사실은 이 자체로 푸는 게 제일 좋죠.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자, 이 정도 하고 뭐 20번도 뭐 괜찮고 21번 봅시다. 21번. 이거 문제에서 극한 먼저 취한 사람, 리미트 x를 0으로 먼저 보낸 사람. 나는 그렇게 풀었어. 왜냐면 평균 변화를 있잖아. 당연히 순간 변화를 먼저 생각을 할 거고 극한을 먼저 취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이용하는지를 몰라서 못 풀어. 나도 좀 헤맸거든? 근데 그걸 알려줄게. 그게 잘못된 풀이가 아니야. 이건 뭐 극한을 뭐 취하는 게 이상한 풀이가 아니에요. 그 자연스러운 발상이야. 자, 일단 봅시다. 최고차이 개수의 3차 함수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x세제곱에 ax제곱에 bx 더하기 c인데 이게 마지막에 구하는 애가 f'식이니까 사실 c는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미지수점 a, b 두 개를 구하면 되는 거야. 중간에 알려줄게. 이제 그 x를 리미트 0으로 보내는 상황은. 그래서 그냥 진짜 영혼 없이 푸는 거예요. 영혼 없이 초반에는. 그냥 이거 집어넣는 거야. 이거 집어넣어서 부등식에다 그냥 이거 다 때려 넣어. f의 2x 집어넣고 f'x 2로 나누고 식을 정리를 해요. 근데 이건 뭐 거의 노동이 안 되는 거라서 내가 진짜 깜짝 놀라서 그 문과 학생 중에 월요일 수업 듣는데 원래 그 4점짜리를 잘 안 푸는 애거든? 근데 이걸 풀어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걔는 이렇게 그냥 식으로 넣는 게 오히려 더 편해서 생각을 안 해, 잘. 진짜 그거 보고 와 이걸 어떻게 풀어올지 막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고민했거든, 나도.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정리만 하면 4x제곱에 2ax 더하기 b에 x 4제곱. 부등식을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난감하죠. 난감하다는 게 뭐냐면 여기 A, B가 막 섞여 있고 막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방정식, 근부등식 풀 때도 이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에 빼기 x 뭐 k 이렇게 들어간 애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고정된 식으로 하나를 놓고 이쪽을 넘겨서 푸는 게 더 이득이 있다라고 해서 그건 방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미지수는 미지수대로 아니면 확실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그리는 게 더 좋지. 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부등식이 이 식이 두 개인데 두 번 풀어줘야 돼. 이렇게 원래는 두 번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왼쪽에서 생각을 하면 ax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얘가 ax 더하기 b 여기 2분의 b인데 2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왼쪽을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 이렇게 돼요. 그럼 뭔가의 직선과 고정되어 있는 2차 함수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수순이야. 이렇게 해도 또 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뭐 여기 보니까 2x 더하기 b가 있어요. 그래서 딱 넘기면은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럼 이 직선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곡선과 이 곡선 사이에 끼어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림을 각각 그리면 돼요.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거 뭐 별거 없잖아. 4차 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주고 0. 그 다음에 극소를 구하면 이게 참 절묘하게 잘 만든 게 극소를 구하는 게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딱 뜹니다. 이게 2차 함수인데
이게 또 y축 대칭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절묘하게 딱 들어가. 여기 사이에다가 직선을 넣어야 되는데 직선을 어떻게 넣습니까? 하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밖에 못 넣어. 여기서 기울기를 갖는 애를 집어넣는 순간에 이게 부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하고 a가 0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 다시 이렇게 풀면은 이제 간단한 거야. 실제로 이제 이런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이제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원리는 똑같아. 그냥 미지수 형태는 한쪽으로 모아서 우리가 실제로 고정된 함수를 그려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극한으로 가면 이게 양변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 세 개에다가 0으로 다 보내. 그러면 2분의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f 프라임 0에 빼기 2가 아마 이걸 먼저 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도 이걸 먼저 했다니까. 이렇게 하면 요 식에서 b의 범위가 나와요. b가 f 프라임 0은 b잖아. 0이 나오고 이쪽에서 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얘를 그럼 어디다가 이용을 합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부등식을 막 풀다 보면 이게 뭐 복잡한데 이게 무시했다고 쳐. 여기 무시해. 요걸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이쪽은 살아남죠.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리면 뭐 하나라도 살면서 풀어야지 뭐. 나는 이렇게 풀었거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여기 있는 함수가 없어요. 여기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근데 얘네 극소를 구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4인데 이 절편이라고 하는 이 b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밖에는 안 돼. 여기에다 직선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겨놨는데 여기가 절편을 지나가면 이게 아무리 만들어도 기울기를 아무리 조절을 해도 무조건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얘가 만나지 않게 딱 한 점, 그러니까 뭐 같은 상황까지를 만들려면은 이게 b가 마이너스 4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곡선과 직선의 관계는 접하는 거야. 곡선과 직선의 관계는 접하게. 뭐 그 아이디어를 쓰면은 항상 그게 경계가 돼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게 돼요. 곡선하고 직선 나오면 일단 모르겠고 접하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답 근처까지 갑니다. 하여튼 뭐 요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 대부분 다 경우는 잘 몰라. 나도 몰랐어요. 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근데 나도 저렇게 처음에 했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각 잘한 거예요. 양변의 리미트 씌우는 거는. 자, 그 다음에 22번은 푸는 방법이 이게 진짜 많거든. 이거는 예술이야, 문제가 또. 그리고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자, 봅시다. 로그 2의 x가 있어요. y는 x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당연히 무슨 짓을 해야 돼? 로그 2의 x에 대칭이 되는 지수함수 2의 x를 당연히 그려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기본. y는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a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를 잡아요.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대칭점을 찍어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 나도 이렇게 했어,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망했지. 왜? 이게 지금 AP의 직선과 AQ의 절편. 사실 이쪽에서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Y는 X의 수직이 되는 애들에 대한 절편이니까 이쪽에서 따져도 똑같아요. 이 길이가 2분의 13이 나와야 돼. 그 길이기 때문에 여기 절편이 지금 음수로 나와야 되거든. 이게 A가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절편에서 이 절편을 뺀 게 음수라서 이거 다 바꿔야 돼. 그래서 한번 다 바꿔줬습니다. 이게 어려웠어. 난 이게 제일 어려웠어.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에 수선의 발을 낸 여기가 P, 이렇게 대칭을 시킨 여기가 Q.
이렇게 그리면 다시 그립니다. 그냥 고정을 하는 거예요.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바꾸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다. 숫자가 별로지. 근데 이것도 진짜 잘 예쁘게 짜맞춰놓은 숫자야. 자, 기울기야, 기울기. 원래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뭐 계산을 하겠지만, 뭐 굳이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7분의 6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를 그리는 게 기본이죠. 7분의 6이니까 여기 7K. 이거 푸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많이 갈려요. 여기가 7분의 6 맞지? 6K. 이렇게 딱 하고 났더니 우리는 보조선으로 이런 애들을 그려놨잖아. 여기까지 딱 연장을 해요. 그럼 여기도 6K가 돼. 왜? 여기가 2분의 13인데 여기가 13K야. 똑같이 이렇게 평행이 딱 예쁘게 됩니다. 아니, 저쪽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림 그리기 귀찮아서 이쪽을 한 거니까. 대칭이야 당연히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대칭 상황은. 자, 일단 얘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풀이가 또 갈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3K가 2분의 13이니까 K가 2분의 1이지. 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야. AP 큐빅. AP 큐빅. 이만큼의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길이 혹은 요 길이, 여기 높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별거 아니야. 요게서 올 수가 있지. 2분의 루트 13에 이걸 루트 2로 나눠버리면 이 길이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고민을 하려면 이제 K가 이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3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 밑이 여기가 3만큼 차이 나. 그럼 요만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방정식을 풀면 되죠. 여기를 P라고 합니다. P.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여기가 3칸이 차이가 날까요? 8P가 되면 되지. 여기다가 로그 2의 P가 되잖아. 여기 3칸이 차이가 나려면 로그 2의 P 더하기 3이 뭔가가 돼야 돼. 로그 2의 이렇게 돼야 돼요. 이쪽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8P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로그 함수의 비율 같은 거를 이용을 해주면 또 좋아. 8P. 이렇게 해서 P를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7P잖아. 7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K예요. 여기 7K. 여기 7P. 그러니까 P랑 K랑 같아. P가 K 같으니까 여기에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걸 X 좌표로 세팅을 한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X 좌표가 나오고 여기는 4라고 하는 여기는 A였지. A가 4, 좌표가 다 나오면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계산이 별게 없습니다. 근데 이 비율을 잘 모르면 그냥 방정식을 쓰면 돼요. 방정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뭐 이렇게 합시다. 그냥 뭐 모르니까 여기 B, 여기 A, 여기 3, 여기가 2분의 7. 2분의 7. 2분의 7. 자, 좌표 세팅해요. 여기가 B, 로그 2의 B. 약간 이런 이제 3에 대한 높이차, 이런 걸 이용을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로그 2의 A. 진짜 뭐 별거 없지. 그냥 뭐 여기 그냥 바로 갑시다. 여기 B에서 2분의 7을 더해요. B 더하기 2분의 7. 이 값을 집어넣어. 로그 2에 B 더하기 2분의 7인데 관계식이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더하기 3을 하면 얘가 되는 거지. 여기 높이에서 3을 더하면 얘가 됩니다. 뭐 방정식을 구해도 되고 나머지 뭐 넓이 구할 때도 막 그냥 머리 좋으신 분들은 선생님들 풀이 희한하게 되게 해요. 근데 그냥 좌표 구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도면 실제로 조금만 더 이렇게 공부하면은 맞출 수 있을 정도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잡아가는 거야. 마지막 수능 때까지. 이제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문제가 이미 구평 때 쓰였기 때문에 수능에 다른 소재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냐면 이번에 삼각함수가 그렇게 안 어렵거든. 삼각 방정식 쪽도 아까 뭐 그 14번인가 뭐 그 정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삼각 방정식 그래프가 나왔으니 이게 이런 식이에요. 삼각함수 쪽이 삼각함수가 도형,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게 있어. 그 중에서 요게 이제 9평에 나왔단 말이야. 6평에서 14번으로 이게 6평에 나왔어요. 그래프가 14번에 딱 나왔어. 수능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 소재를 이렇게 막 엇갈려서 내.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법칙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막 되는 건 아니고 정답률에 따라 좀 달라져. 정답률에 따라서. 하여튼 이게 이제 위치가 여기에 이제 지수로그의 그래프 그러니까 무려 2개나 나왔으면 수능의 이 그래프보다는 방정식 쪽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다양하게 풀면 돼요. 하나만 또 올인할 수는 없는 거라. 자, 미적분 갑시다. 미적분은 일단 24번은 내가 설명을 했는데 요거 이제 한 다음 주까지는 요건 연습을 할 거야. 왜냐면 요 구조가 사인의 x 빼기 4분의 파이를 fx로 놓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f 프라임 x 구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역산으로 그냥 한 번에 얘를 미분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바로 찾아내야 돼. 수능에서는 진짜 이 구조를 계속 내고 있어. 몇 년째 계속 내요. 그냥 치환조건, 부분조건 포함해서 이 문제가 2개 이상씩 계속 나와. 수능 때. 2개 이상이야. 그래서 보통 이게 부피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부피 문제는 빠졌는데 수능 때는 다시 또 부피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앞쪽은 잘 하신 것 같고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하고 27번 좀 설명을 할게. 27번. 이 푸는 방법이 많아요.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 게 가장 속편한데 뭐 공식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F에 일단 표현부터 합시다. 역함수가 gx다. 이게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없어요.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들어간 건데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를 미분을 해서 f'의 gx에 g'x가 1인 걸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얘를 구할지는 이제 뭐 문제에서 원하는 걸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항등식에서 시작을 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합성 함수에 대한 항등식으로 푸는 게 정석이야. 근데 역함수의 공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합성 함수를 최대한 만드는 게 좋아. 근데 얘네가 역함수다라는 거에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 자체와 이 자체를 그냥 합성을 하는 거지. 이 안에 f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 통째로. 그러니까 f 안에 gx를 집어넣어서 x가 나온다. 그럼 돼. 여기 f 안에다가 여기다 gx를 또 집어넣어. gx의 세제곱 gx가 x다. 이 둘 중에 원하는 걸로 끌고 가면 돼. 별거 없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봐봐.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 아니 여기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할 때 이게 좀 헷갈리면 조금 더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 함수를 표현을 할 건데 얘는 원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동그라미 3개로 배워요. 이렇게 x 세제곱 더하기 x라는 함수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fx를 집어넣는 거야. 이거의 역함수는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 이게 이제 gx라고 하는 거야. 근데 gx의 방향은 얘는 이제 f의 인버스 x라고 하고 요놈의 역함수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죠. 역함수는 표현할 수는 있는데 표현하기가 좀 귀찮아. 그래서 얘의 구조를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고 얘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었을 때 조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표현이 안 되니까 좀 힘들어. 표현이 안 되니까. 억지로 뭐 이제 여기를 치환을 해갖고 이제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느니 그냥 여기 함수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이걸 마치 여기 있는 함수 자체를 여기다 한 번 더 집어넣는 거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식으로 얘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미분해서 집어넣고 방정식 푸는 거라 진짜 뭐 난이도가 별로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다 1을 대입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숫자들 조합하면은 1밖에 없어. G에 F에 2가 되고 얘가 1이 되고 F2는 1이야. 그래서 G1은 1. 거기서 원하는 값 하나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해 G'의 F X세제곱 X F'의 X세제곱 X 또 이거 속에 있는 거 또 미분해 3X 제곱 더하기 1 얘가 1 여기다 1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마지막에 좀 인수분해는 해야 돼. 마지막에 인수분해를 할 때 gx의 부호를 이제 결정하는 게 있는데 f 함수가 그 최고차항의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f 프라임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증가함수네. 근데 이 합성함수도 x세제곱 더하기 x도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에다가 증가함수를 합성하면은 당연히 증가함수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역함수인 gx도 증가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g'x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역함수를 생각하면 이게 f의 x세제곱 x라는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증가해. y는 x에 대칭을 시켜봐. 이게 너무 당연하게 증가해요. 그치? 너무 당연하지. 아니면은 뭐 약간 함수 입장에서 f랑 g에 있어서 뭐 이런 식을 가지고 증가성을 따진다면 f가 만약에 증가하면 g도 증가하냐? 봐봐. 이게 너무 당연해서 사실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얘가 플러스야. 증가야. 그럼 당연히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죠. 이게 플러스니까. 그래서 얘네 부호는 같이 움직입니다. f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 밑에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8번은 이거 나중에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사실 이거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데 이게 너희들한테는 엄청 부담이 되잖아. 사실은 풀 수 있어도 앞에 문제 푸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이 정보만 쏙 빼버리면은 이게 6편에도 나왔고 9편에도 나왔고 몇 년 전에도 나오고 해서 공략하면 맞출 수는 있긴 한데 지금은 부담을 좀 줄입시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갈게요. 29번 정도까지는 우리 공부해서 맞추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다시 좀 복습을 해볼게. 이게 IQ 테스트 같아. 일단 상식부터 가볼게. 첫째 항이 양수입니다. A1이 양수예요. 그 다음에 R이 유리수야. 유리수. 그 다음에 등기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AN이 수렴하니까 R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이거고 가주권에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10보다 작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조건에서 AN의 정수인 항의 개수는 3개. 정수가 3개래. 정수가 3개. 이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느낌처럼 가는데 이 세 항의 곱이 216이래. 그럼 이게 6의 세제곱이거든.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비 수열 하면은 딱 세 가지 있죠. 등비 수열 하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꼴 문제가 제일 어렵고 그래서 꼴 문제 할게. 그 다음에 등비 중항, 합공식 이용한 이거밖에 없어요. 등비 중항 이용하면은 뭔지 몰라도 정수로 된 3개 중에 일단 6 이게 6일 수도 있고 이게 6일 수도 있고 이게 6일 수도 있는데 6이라는 숫자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 6 곱하기 R 6 곱하기 여기가 R이고 R분의 1 이렇게 하죠. 6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근데 정수가 3개 나와야 된다. 6과 관련된 숫자를 솔직히 잘 찍으면 되거든. 6과 관련된 얘를
얘를 이 약분을 해주면서 뭔가 곱해지면서 이제 정수가 아닌 숫자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숫자들이 생각할 게 별거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4, 6분의 5. 이 중에서 잘 찍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잘 찍으면 돼요. 6하고 관련된 숫자가 이 정도고. 그래서 한 대충, 공비가 여기서 초항의 양수니까. 이게 수능에서는 초항의 양수, 공비가 음수. 요 구조가 제일 많이 나왔어. 둘 다 양수면 재미가 없잖아. 하나는 음수 정도를 해줘야 이게 좀 뭔가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대충 이런 거 마이너스 3분의 1 해봐. 계속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6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8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서 더 가면은 이 정수가 지금 벌써 3개가 떴는데 이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안 되고 합이 첫 번째 항이 양수라는 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런 거 탈락. 2분의 1도 하면 탈락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애가 3분의 2가 돼요. 3분의 2를 하면은 4가 되고, 아니지. 맞지. 4가 되고, 여기는 9가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9, 아니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가 아닌 애가 나오고, 요 앞으로 가버리면은, 3분의 1을 그대로 곱해버리면 2분의 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초항으로 놓고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합친 게 10이 되고 요거를 찾아내는 게 약간 IQ 테스트 같아. 그러고 나면 끝이야. 1 빼기 3분의 2분의 초항이 2분의 27 해서 그냥 다 끝나요. 이런 거는 그래서 좀 몇 개 해볼게. 근데 구평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항상 수능에 이제 계산 형태가 나오더라고. 이거는 계산 형태가 아니잖아. 약간 IQ 테스트처럼 나왔죠. 계산 형태가 나오게. 그래서 계산 형태 조금 더 하고 이런 비슷한 문제도 좀 더 해봅시다. 하다 보면은 이게 대충 찍는 느낌으로 가면 재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은 요 구조만 볼게요. 구조. 그래서 요거를 구조를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자, 이걸 gx 기준으로 식을 바꿉니다. gx는 1 더하기 x에 5'x에 2에 fx. 구조가 나온다는 게 얘가 어떤 걸 미분해서 나온 식인가를 찾아내면 돼요. x, 2에 fx를 미분한 거를 찾아내면은 이거 다 푼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이거잖아. 근데 내 거 교재에도 이거 비슷한 구조가 많아. 근데 살짝 나눠줬던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돼. 이거를 너희들이 이렇게는 가는 게 아무 저항감이 없거든. 근데 이렇게 오는 건 저항감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쪽이 되면 거꾸로도 돼야 돼 원래. 그게 안 되면 이제 치환이라고 하는 거를 fx를 t로 치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두 번에 걸쳐서 풀어야 되거든. 요게 나오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요거 연습은 나중에 또 해봅시다. 일단 오늘은 다른 걸 조금 해보고, 자, 일단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